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수학강사 모란입니다. 자, 오늘은 신한고 수원 중간고사 기출분석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시험지를 그 카톡으로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부교재 변형이 아닌 것도 이제 여러 개 있어 보였거든요. 한 3-4개가 이제 뒤에 있어서 이거 친구들이 이거 어려웠겠는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앉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 복잡한 게 크게 없고 계산이 다 너무 간단하고 빨리빨리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의고사 뭐 1등급도 나오고 그렇게 수학에 좀 실력이 있는 좀 탄탄한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 금방금방 풀리기 때문에 시험이 좀 쉬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이하 친구들한테는 조금 변형된 것들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작년보다는 문제가 좀 더 다양해졌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고요. 이번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이제 부교재에 없는 것들이 조금 나왔는데, 근데 사실 그 문제들도 되게 어려운 4점이 아니고요. 쉬운 4점의 느낌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간단했고 부교재 변형이 조금 많았다. 그리고 이번에 학습지에서 격자점 문제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게 그러면 이거 내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격자점도 우리가 한번 풀어봤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문제는 되게 다 깔끔하고 좋았는데 함수 두 개의 대칭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대칭, 점대칭 이제 제가 수업할 때 강조를 했던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었고, 삼각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뭐 두근의 뭐 여러 가지 그 합을 물어본다든지 뭐 차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시험을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잘 쳤든 못 쳤든 이제 친구들이 기말고사도 쳐야 되고 앞으로 남은 시험에 이제 대비를 계속 할 건데, 이번에 좀 제가 시험 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을 잘 보려면 이 3가지를 좀 꼭 명심해야겠다.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특히 이제 저랑 수업하는. 일단 첫 번째로 문제를 걸러내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일단 학원에서 여러분 더 공부 그러니까 부교재를 자꾸 똑같은 순서와 똑같이 풀면 이제 너무 더 익숙해지니까 일부러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던져줬는데 그거를 또 걸러내서 풀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일부러 섞어서 줬는데 그걸 또 내가 골라서 푼다? 셀프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당연히 늘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꾸 문제를 걸러내잖아? 그럼 여러분이 대학에서 걸러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 어려워도 어쨌든 지금 그 신한고 수학 시험뿐만 아니라 그냥 경향을 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려면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곱씹으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여러분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숙제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학원에서 하면 안 돼. 학원에서는 이제 쌤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확인받고 이렇게 서로 틱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고민을 자꾸 문제를 안 풀어오고 학원에서 여러분이 계속 그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쉽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결국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설명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이해가 돼야 되니까 되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설명을 하면, 친구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 다시 되묻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반응이 다 저래요. 쉽네?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빡침. 왜냐면 그거 또 질문함.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하고, 심지어 질문했다는 것도 몰라. 나는 누가 언제 질문했는지도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문제를 자꾸 너무 쉽게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고, 고1 때는 사실 신한고 시험이 어렵긴 했지만 그래프 잘 그리면 되고, 그러니까 절대값 이런 거 겁나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최대 최소만 보면 됐었기 때문에 그거 위주였다면, 이제 고2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고 문제의 표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문제에. 그럼 그 경험치를 계속 쌓으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친구한테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여러분이 습득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저는 약간 혼잣말 하면서 집중 안 되면 혼잣말 하면서 문제 많이 풀거든요. 이거 그렇지 하면서 막 이렇게 되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리듬도 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혼잣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오랜 시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기인데요. 이번 시험 할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막 누구는 너무 잘하고 걔네들이 뭐 미쳤다, 뭐 어떻게 해달라,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봐봐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수학을 잘 하게 된 데까지는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해서 그런 거잖아. 노력을 많이 했겠지,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결과만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는 여러분 복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3시간 공부하는 거랑 내가 3시간 공부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지? 왜냐면 나는 아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더 잘해지겠지? 그럼 더 빨리 공부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목표가 거기 있고 그 친구들을 따라잡아야 된다면 더 열심히 하셔야죠. 배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좀 제가 이번 시험 대비할 때 특히 많이 느낀 거기 때문에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대감이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문항이랑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했던 자료들과 조금 시험 문제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중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부교재 변형이었거든요. 변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냥 많이 바꿔서 그러니까 딱 부교재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고난도라고 적어놨지만 결국에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그대로는 아니고 조금씩 다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그냥 한번, 여기가 학원 자료고요. 자, 왼쪽이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앞번 때는 뭐 물론 다 쉬우니까 여러분 평택실록이랑 보시면은 다 유형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오답을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기출 테스트 무시하면 안 되고요. 꼭 그 해설 영상도 보고 이해 안 되면 질문도 하고 꼭 고치고 완벽하게 학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똑같죠. 이거 사인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유형들이 평택실록에 다 있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로그 함수가 2차 함수에 합성돼서 최대최소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얘는 대놓고 부교재였고요. 그 다음에 활용 문제도 이번에 나온 거는 또 되게 복잡하지가 않고 그냥 연산 2줄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없었고 이번에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2개 있다. 동시에 있으면은 역함수 관계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부교재에서는 역함수는 아니거든요. 이게 똑같이 x축으로 1만큼 간 거고 얘는 역함수가 맞잖아, 그지?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라는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겁나 강조했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습득이 잘 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y는 x랑 연립해서 그 중간이 4,4니까 x 변화량을 알면은 그 주변의 좌표들이 바로바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으면은 이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자, 10번은 부교재 변형입니다. 역시 부교재 변형인데 그냥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끔 문제 2개를 그냥 좀 붙여놓은 느낌? 여기서 이제 요거 파악해가지고 요거 지수법칙 해가지고 순서상이 경우를 나누는 거거든. 경우를 나눠서 결국엔 지수가 1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몇 개 이렇게 경우 나눠서 순서상만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11번입니다. 얘도 부교재 변형이었는데 부교재에서는 기울기의 곱을 정해줬던 거고 얘는 기울기가 있는데 이제 5배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럼 결국에 이게 삼각형이 아니고 뭐야? OA, OB가요. 그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요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값의 변화량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x 변화량이 그냥 5배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대5인 거지, 그냥 x 좌표가. 그래서 그걸 이용한다면 이거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이고요. 12번은 실근의 개수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게 그래프가 핵심이잖아. 근데 이번에 나온 그래프들이요, 금방 이게 다 쉽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우리 맨날 하던 거고, 그 다음 얘는 2차 함수인 거죠. 그냥 2차 함수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딱 1 플러스 k 넣으면은 이제 0 돼서 이쁘게 바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2차 함수 나오고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했을 때 실근의 개수는 뭐예요? 상수함수 3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교점 개수가 4개가 되려면 그 꼭지점, 저 2차 함수랑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서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고요. 자, 13번이 격자점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실제로는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미시 4의 x승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바꿔가지고 시험에 나온 거고 여러분이 이제 풀어본 거는 이제 이 문제죠. 학습지에 있었던. 근데 얘보다는 사실 더 어려워진 건 맞아요. 미시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이거에 쫄면 안 되고 지금 y좌표가 1인 게 있고 그 다음에 x좌표도 여러분 그려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x좌표가 2일 때만 보면 되더라고. 그래서 얘도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은 금방 a의 개수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여러분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자, 얘가 우리 복습 테스트 본 것 중에 있었는데 자,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근이 얼마인지를 이제 주어졌거든요. 3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3 넣고 a 구하고 a 넣고 b 구하고 우리 이거 풀어봤을 거야. 근데 얘를 지금 여기서 근을 그냥 이렇게 미지수로 줬기 때문에 얘보다는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치환해서 근의 위치를 잡는 문제였고요. 얘도 좀 당황했을 것 같긴 해요. 14번이 그나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은 문제 표현을 조금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주어진 범위에서의 함수값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을 때 gt의 최소값 이런 문제였는데 부교재는 이렇고 여기에서는 똑같이 가다가 이제 gt가 a랑 만나는 점이 많다는 거잖아, 그지? 실근이 많다는 거는 이 최대값이 결국에 유지가 될 때가 있으면 그러니까 gt 함수가 유지되는 순간 a가 그 함수값이랑 일치해야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얘가 사인 함수가 여러분 최대값이 1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도 1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a가 그냥 1이 되면 거기랑 겹쳐지니까요. 그냥 답은 1번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러니까 사실 풀이는 되게 간단했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은 이제 그냥 못 푸는 거지. 그래서 이번 시험이 여러분이 뭔가 손은 다 됐더라고. 그래서 우리 작년 친구들이 시험지 보내준 거랑 비교하면 그래프는 이제 다 겁나 잘 그림. 그래프는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다 잘 그리시는데 이런 표현에 대한 학습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경험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고요. 이 문제가 우리 평택실록에서 있었거든요. 지금 미지수가 이렇게 2개 들어가고 거기에 절대값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절대값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나눠서 해보거나 아니면 1부터 10까지를 해보거나 해서 이렇게 풀어본 유형이었는데 이게 시험에서도 역시 상수함수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 해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 알려드린 팁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써먹으실 건데 fx가 지금 저거잖아. 근데 그게 결국에 2가 되게 하는 거니까 꼭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상수함수와 이렇게 비교하셔도 되지만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지만 결국에는 얘가 우리 절대값을 풀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4 sin kx 플러스 k. 자, 절대값이 2 되게 하는 그냥 실근을 바로 구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2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얼마거나 2 또는 마이너스 2여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절대값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요 함수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려서 2랑 마이와 교점의 개수 판단하셔도 되고요. 얘를 또 넘기셔서 4 어디서? 여기 있을까? 4 사인 kx 그래프와 2 마이너스 k 또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 하나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k 값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냥 교점이 몇 개인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k가 지금 x의 개수이기 때문에 주기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주기가 만약에 k 값이 예를 들어서 k 값이 만약에 2면은 주기가 얼마죠? 파이죠. 근데 우리는 2파이니까 그냥 이 k가
횟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횟수. 그 0부터 2파이까지에 얘가 2면은 어차피 2개 들어가는 거니까 이 하나만 생각해서 2배 해주시면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라서, 물론 절대값으로 계속 그려주셔도 되지만, 자, 요 방법도 있다는 거, 절대값을 풀어서 근의 개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고요. 자, 17번은 우리 평택실록에서도 풀어본 유형이긴 한데 조금 복잡했어요. 뭐가 복잡했냐면, 이게 지금 A로 묶어보시면 X축으로 6A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도 있는데, 여기가 상수함수도 아니고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지나는 점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 직선을 그릴 때도 0,3이랑 3,0의 위치를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함수와 비교해 보셔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된 느낌이 있었으나, 우리 평택실록에서도 절대값 그래프랑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이것도 1차 함수와 교점의 개수 풀어본 유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입니다. 자, 1번 너무 쉽고 이지하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완전 이지하죠. 요 그래프 여러분 문제가 길어도 결국에는 B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잖아. 이게 0 돼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그냥 대입하고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그러니까 단답형은 쉬웠고요. 자, 3번도 쉬워요. 쉬운데 이게 문제를, 얘도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거든. 19년도 모의고사 기출, 이게 모의고사인데 거기에다 그냥 요것도 하나 더 붙인 거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여기를 이제 손을 못 대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시험 칠 때 그래도 전부 다 이제 손을 좀 막 댔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 그게 좀 잘 안 오게끔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뭔가 할 수 있겠는데 갔는데 막 끝에 표현이 바뀌어 있고 다른 멘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을 못한 거야. 너무 아쉽게도.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이제 해결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말고사 이제 대비할 때는 저도 그래요. 이제 수업할 때 1, 2등급 친구들은 원래 잘하지. 그러니까 우리 반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잘하니까 어딜 가서도 사실 걔네들은 잘할 거야. 근데 3등급 이하 친구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는 걸 저도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직업이 그런 거죠. 그거에 이제 보람을 느껴요. 못했던 친구가 이제 잘하는 과정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게 맞고, 그럴 때 이제 제일 보람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이거 부교재만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9구단 교재 있죠. 9구단 개념 수업할 때부터 그냥 숙임이 없는 모의고사들이랑 개념 문제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이 좀 바로바로 되게끔 모의고사 문제도 더 많이 접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공부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힘내서 우리 기말 대비 잘 해봅시다. 자, 기출분석 마치겠습니다.